네, 안녕하세요. 특허통 홍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한동안 이슈가 됐던 그립톡 상표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신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신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립톡 상표권 관련된 상표 등록인데 이게 지금 일부 무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체 무효는 아니고 일부 무효가 된 상황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립톡 측으로부터 이제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심판에 이제 참가인으로 참가를 하셨고, 결국에 이제 24년 11월 29일 날 이렇게 신경이 나왔습니다. 주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문 내용은 상표 등록 지금 1500-6330인데요. 이 중에서 요 지정 상품 중 모바일 전화기용 스탠드, 스마트폰용 거치대, 스마트폰용 받침대, 스마트폰용 홀더, 그리고 이동 전화기용 홀더에 대해서는 등록을 무료로 한다. 자, 그래서 그 청구 내용을 한번 보면, 이유를 한번 보면, 기초 사실은, 요 시점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립톡 상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7월 3일에 출원이 돼서, 결국 2019년 그 7월 16일 날 등록이 완료된 상표권입니다. 요 타임 스케줄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상표 출원이 됐고 2019년도에 상표 등록이 되었는데 2024년 12월 29일 현재 무효 신결이 내려졌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고요. 예, 그쪽 측에서 다시 불복을 하면 특허 법원에서 다시 또 심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특허 심판원에서는 이 상표 등록의 일부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심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립톡이라는 상표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이제 그 홀더류, 그쵸? 스마트폰용 홀더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일부분 무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청구인은 이 무효 심판을 제기한, 청구한 청구인을 얘기하고요. 다시 달리 말하면 그립톡으로부터 이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상대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 상표가 무효가 돼야 된다.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 사유가 상표법 33조 제1항 1호 및 2호 7호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요 상표 조문들은 그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이제 식별력이 인정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후발적으로 사후적으로 식별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조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16일 상표 등록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2019년 7월 16일 이후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무효로 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사후적으로 무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로는 일반 거래계의 동종업계를 보니까 그립톡이라는 명칭을 단순한 보통 명칭 내지 관용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표적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상품명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그립톡이 등록되고 나서 사용된 걸 보니까 이것을 그냥 상표명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상품명이나 혹은 뭐 제품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명식으로 과 같은 형태로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그립톡 측이죠. 피청구인 측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등록상표 그립톡이라는 것은 피청구인 스스로 창작한 조어다. 조어라는 말은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는 백과사전에 실린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어, 의미가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식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상표 등록을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카카오톡 프렌즈라든지 여러 회사들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콜라보레이션 제품들 나오면서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통 명칭이 되거나 관용 명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등록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그래서
이런 권리 행사는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허 심판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사건 그 상표가 33조 1항 1호 이것은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이라고 불리는데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말이 상표적으로 사용되느냐, 이것이 상표명이냐, 혹은 상품명이냐, 단순한 상품명이냐, 혹은 뭐 아까 제품명이나 카테고리명도 다 비슷한 의미죠. 자, 상표명으로 사용된 것이냐, 상품명으로 되었느냐가 이 사건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판원에서는 이제 기존의 판례들 쭉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제 인정되는 사실들, 그러니까 등록 결정 시 7월 16일 날 이제 상표 등록이 결정이 됐는데 이 이전의 거래의 상황은 어땠고 이후에는 어땠는지 보겠다. 그러면 그립톡이 등록되기 전에 상황을 보니 그립톡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뭐 파우치, 에코백, 손꼬, 그립톡 등 다양한 상품 판매업체, 그러니까 상품명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상표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기 전에도 일단 상표명으로 사용됐다라는 그 증거들을 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나 이런 언론에서 어떻게 다뤘느냐. 그래서 그립톡을 일반 그런 상품명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상당수가 존재한다. 뭐 스마트링과 그립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특정한 상표명이 아니라 상품명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엔젤리너스 그립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엔젤리너스에서 만든 그립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명으로 보는 사례들이 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상품명으로 좀 표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그립톡을 만든 회사 측에서도 상품을 판 걸 보니까 제품명으로 그냥 그립톡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인스피릿이라는 제품으로 나오고 그립톡이라는 용어는 이제 쓰여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 전에도 이 상표에다 상표명을 쓴 내역이 안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작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품명, 인피니트, 그립톡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이게 상표명이라면 이렇게 크게 겉 외표면에 이렇게 크게 라벨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제품명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사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원 등록 전에 사용된 내역들을 쭉 보니 이것이 상표명이 아니라 상품명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 뭐 한두 가지 자료 갖고 인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인정을 했고 특히 심지어 또 중요하게 또 다뤄졌던 부분들이 이런 지방법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데서 판결에서도 스마트폰 거치대, 일명 그립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립톡이라는 것을 상표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상품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뭐 순천시와 같은 이런 관공서에서도 뭐 그립톡 제작 구입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뭐 일반 상표명을 언급하면서 뭐 삼성 제품 구매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제품명이나 상품명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도 공공기관에서도 뭐 그립톡이라는 것을 단순히 상품명으로 제품명으로 인식하고 사용되어 왔다라는 정황들이 보였다. 자 그리고 이 등록금 출시 이후의 거래계의 상황을 보면 여기서도 그냥 그립톡이라는 게 다양한 언론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그냥 보통은 우리가 그립톡을 상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쓰겠죠. 뭐 그립톡, 휴대폰 거치대 뭐 이런 식으로 뭐 쓰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상표고 뒷부분은 이제 제품명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관용적인데 다른 데서 보면은 그립톡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상표로서 인정되기보다는 제품명으로서 쓴 것으로 봐야 된다.
최근까지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도 어, 이 그립톡이라는 용어가 좀 제품명으로 쓰인, 상품명으로 쓰인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립톡을 어떤 품목의 카테고리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보인다. 하나의 카테고리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들. 그리고 그것이 뭐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서울, 대전,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 쭉 보시는 증거 자료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설문조사, 서비스 뉴스, SBS 뉴스 측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6만 명이 응답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응답자의 95%가 휴대폰 뒤에 붙이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라고 해서 이것은 그립톡이 상표명으로 인식되는지 혹은 상품명으로 인식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설문조사인데 응답자의 95%가 그립톡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상표명이 아니라 상품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상황 증거들이 그립톡에게 좀 불리한 증거자들이 다수 인용됐던 것이죠. 심판관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 그립톡이라는 게 2016년 6월에 출원을 해서 등록받아서 꾸준히 사용했으면 인정된다. 그런데 장시간 동안 이 사건 등록 상표가 다수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용 거치대 이런 것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들여봤을 때 피청구인의 그런 상표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업체들하고 광고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인정은 되는데 노력을 해왔다고는 증명이 되는데 등록 결정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런 상표명보다는 상품명으로 인식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하고 왜냐하면 또 이게 처음에 OEM 방식으로 매출을 했었거든요. 그립톡이라는 상품을 판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OEM을 팔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표명으로 인식되기가 좀 어려웠다는 사정이 또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일반적인 스마트폰 거치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 좀 인정이 된다. 그립톡 측에서도 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그 등록상표 무동 사용을 중지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내는 데 활동을 한 것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이 대부분이 2023년 10월경이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왜? 등록은 2019년에 등록을 받아놓고 4년 동안 그것을 관리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표가 보통 명칭화되었다고 보니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이게 외국에 일본이나 대만, 중국, 뭐 미국 등에서 인정받아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제상에서는 보통 명칭화 되는데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단은 지금 현재 무효 신결이 내려졌고 적법한 30일 기한 내에 불복할 수가 있는 거죠. 특허법원에 이제 불복을 할 수 있겠죠. 특허법원에서의 판단은 또 만약에 그립톡 측에서 또 상당한 또 반대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또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다이소 사례처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청구인 측이 주장한 그 증거 자료가 상당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립톡이 지금 이 심결 내용을 특허 법원에서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등록 후에 상표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표 관리가 필수입니다. 타인이 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이제 보통 명칭화가 되는 것을 꼭 막으셔야 됩니다. 보통 명칭화. 뭐 예전에 뭐 치키스 같은 뭐 사례라든지 또 뭐 초코파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보통 명칭화 되고 최근에 좀 많이 좀 위험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3M사에 이런 포스트잇이라는 상표 아시죠? 사실은 우리가 거래계에서 상품명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상표가 아니라 상품명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많아서 3M 측에서 이것을 굉장히 보통 명칭화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이런 것을 상품명으로 쓰고 있는 업체들한테 막 경고장도 보내고 협조문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립톡 사례를 제가 뭐 1년 넘게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표가 등록됐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에 내 상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 상표권을 계속 지킬 수가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